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죠. 자, 두 번째 인물은요. 강용석 변호사입니다. 어제 이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. 무슨 일이었을까요? 네, 강 변호사는 당시 많은 언론들이 이만희 사진이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보도했던 언론들은 고소를 안 하고 그 언론을 인용해서 방송한 저희만 특별히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온갖 사람들이 온갖 고발을 하는데 경찰이 부르고 검찰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 나갔다가는 가세현 업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인정하기도 힘든 혐의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의 변호사 출신인 저를 저녁까지 감금해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죠.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보신 것처럼 어제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 뭐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자, 사진 한 장과 관련이 있죠. 네, 강 변호사는 지난 3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과 악수한 지금 방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. 예. 이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저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저 남성 사진 속 남성은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었고요. 대통령 후보였던 2012년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한 참가자와 악수를 나눈 겁니다. 그래서 강 변호사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사진 속 인물이 이 씨가 아니라고 뒤늦게 인정을 했습니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에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건데요. 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제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를 했습니다. 자, 뭐 앞서 들었지만 공 기자 강용석 변호사는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딨냐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강 변호사 청사에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꽤나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. 먼저 언론을 인용해서 방송한 본인들만이 특별히 이렇게 고발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 계속 반복했고요. 인정하기 힘든 혐의다.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본인을 이렇게 아침부터 잡아서 감금해 놓는 거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댓글을 달면 감금해 놓을 수 있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. 또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들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서 뭔가 현 정권의 탄압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이제 가세현 측도 본인들의 실수는 명백한 거 인정하지만 그야말로 실수인데 어떻게 체포까지 할 수가 있냐라면서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강용석 긴급 체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들 유튜브 방송 막 그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게 막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거 처음 보고 야, 뭘 또 이걸 긴급 체포까지 했을까 약간 의아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. 네, 뭐 긴급 체포는 사실상 경찰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긴급 체포는 아닙니다. 긴급 체포는 이제 긴급하게 잡아서 48시간 이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찰 설명에 따르면 강 변호사의 경우는 이 사전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미리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다.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. 이 경찰은 또 강 변호사가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 강 변호사에게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강 변호사가 불응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죠.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듣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자, 손 변호사님,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고발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했을까 하는 점에서 이건 좀 과잉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하던데 좀 어떠십니까? 이 사안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짧게나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강용석 변호사가 관련된 그 이혼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 상대방 측 소송 대리인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법정 소송됐다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 사건도 고소 대리인입니다. 그렇죠.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감안을 하고 들어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. 법령을 봐야 됩니다. 예. 느낌으로 볼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습니다. 요건이 있습니다.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따라서 강용석 변호사 스스로 밝혔듯이 그동안 출석을 안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바로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
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.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바로 또 귀가 조치시켰습니다. 사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. 또 이제 함께 방송하시는 분들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체포하냐 그런 얘기는 그러는데 하더라고요. 예. 200조의 2를 보면은요. 도주나 증거인멸은 요건이 아닙니다. 아. 그래서 틀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아 근데 또 손 변호사님이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또 그런 관계였는지는 또 제가 미처 몰랐네요.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 명예훼손 혐의 앞으로 좀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오늘 이번에 그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했고 또 조사를 했는데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단순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고 앞으로 엄격하게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처벌로 이을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그게 아니라 또 사과도 했고 또 별일 아니다. 이 정도면은 뭐 처벌까지 가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뭐 검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예, 예. 따라서 이번 체포와 유죄 무죄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강용석 변호사 얘기 전해드렸고요.